물리학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시간을 마이너스 0, 이 위치를 변경할 때 나타나는 키프레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머입니다. 오늘의 팁은 애프터 이펙터로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키프레임에 대한 팁입니다. 애프터 이펙터의 키프레임은 제가 알기로는 9가지의 각기 다른 모양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키프레임의 모양과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 키프레임의 모양입니다. 스탑워치 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키프레임의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생겼죠? 그럼 이 키프레임은 어떤 움직임의 속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패니즈라는 타입을 좌에서 우로 움직이게 키를 잡아놨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의 자세한 움직임의 속성을 보려면 왼쪽에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 보시면 됩니다. Shift F3을 눌러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이곳을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프 에디터를 확인해 보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각져 있습니다. 움직임이 딱딱하면 그래프 에디터의 그래프 모양도 딱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그 속도 그대로 멈추는 거죠. 사실 이런 움직임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움직임인 거죠. 뉴턴의 운동법칙 첫 번째, 관성의 법칙.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 한다.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다 갑자기 딱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움직임이 보는 순간 조금 부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어쩌면 절대 키감을 가진 그래서 여기에 현실감 있게 출발할 때 점점 가속하고 멈출 때는 서서히 감속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움직임의 기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모래시계처럼 생긴 이 키프레임입니다. 이지인 이지아웃의 기본값을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키프레임의 모양입니다. 그럼 이런 키프레임은 어떻게 만드느냐?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F9번을 눌러주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의 어시던트를 열어 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Shift F3을 눌러 움직임 속성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둥근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속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최고점을 지나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 꽤나 현실성 있어 보이죠? 다음은 한쪽씩만 깎여 있는 키프레임의 모양입니다. 이 키프레임의 한쪽은 모래시계 모양의 키프레임의 이지인 이지아웃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 깎이지 않은 키프레임 쪽은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키프레임은 어떻게 생성하냐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F9, 반대쪽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F9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키프레임의 어시스턴트를 열어 is out 또는 is in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모양은 그 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겠죠. 이 키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모래시계 모양의 키프레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하지만 지금같이 사용하면 내가 움직임을 준 부분과 이 주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나중에 수정 작업할 때 키프레임의 모양만으로도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작업 시간에 있어서 쌓이다 보면 작업 시간에 큰 차이를 줍니다. 칼퇴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은 홀드 키프레임인데 저는 이 키프레임을 가장 기본적인 키프레임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방을 깎아서 만든 게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이고 다시 홀드 키프레임에서 한쪽은 다이아몬드 키프레임 모양으로 깎아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의 속성을 갖고 오른쪽은 홀드 그리고 또 한쪽은 모래시계 모양으로 깎아 모래시계 모양의 키프레임의 속성을 갖는 거죠. 역시 오른쪽은 홀드 키프레임의 속성을 갖고요. 홀드 키프레임은 자신을 지나는 순간부터 다음 키프레임이 등장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값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홀드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각 모양의 키프레임을 선택한 뒤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홀드 키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토글 홀드 키프레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홀드 키프레임은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꽤나 많이 사용되는 키프레임입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속성 값을 갖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럼 왼쪽 말고 오른쪽이 깎인 홀드 키프레임은 없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만드는 영상이 시간의 개념으로 렌더링된 영상은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모양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왜냐? 우린 3차원의 생물로서 시간을 넘나드는 4차원의 생물.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시간을 마이너스 0.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 형태의 홀드 키프레임이다. 앞쪽과 뒤쪽에도 움직임이 없는 형태인 겁니다. 시간이 흐르지만 움직임이 정지된 상태인 거죠. 홀드 키프레임과 홀드 키프레임 사이에 이 위치를 변경할 때 나타나는 키프레임입니다. 다음 키프레임은 원형 모양의 키프레임입니다. 이 키프레임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생성이 되는 키프레임인데 모양은 둥글듯이 키프레임의 속성도 보시면 감속과 가속을 한 듯 안 한 듯, 그러니까 이 모래시계의 키프레임과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원형의 키프레임으로 일명 로빈키라고 합니다. 이 붉은색 점을 소녀상 주변으로 한 바퀴 돌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지션 값으로 여러 키프레임을 만들어가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약간 어색해 보여요. 그럼 이 키프레임들을 움직여가며 밤을 새워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으로서 잡기 힘든 형태의 키프레임을 잡을 때 사용하는 키프레임인데, 키프레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잡아놓고 중간 부분의 키프레임 값을 애프터 이펙터에게 계산하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나는 절대 키값을 갖고 있어 딱 보면 모든 키값의 위치가 머릿속에 그려지신다면 굳이 이 기능은 사용하시. 오늘은 이렇게 애프터 이펙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키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애프터 이펙터에 능숙한 분이라면 이런 여러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한 단계 발전된 영상을 만들어 보시고, 초보자 분이라면 지금 이 모든 키프레임의 모양 및 움직임의 속성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신다면 앞서 보셨던 키프레임들의 활용법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MOI였습니다.